만연하는 부정부패.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2017년 촛불의 기적.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조기 대선. 그리고 문재인의 압도적인 승리. 부산에서도 문재인이 이겼다. 부정부패에 진력이 난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질이 멸렬했던 지역주의를 넘어선 것이다. 헌데 대구는 구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대구. 온 나라가 기뻐해도 속이 편치 못한 21.8%의 대구 시민들. 도대체 왜 대구는 조금도 바뀌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으로 우리들은 대구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대구에서 세월호 활동을 하고 계신 시민들에 대한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우선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구라는 지역이 과거 정권에 사실은 많은 표를 주실 정도로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세월호 관련된 운동을 하시기에도 쉽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를 잊지 않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구라는 데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좀 더 많은 그리고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셔서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어른들 얘기하다 보면은 뭐 빨갱이들 놀리다는 그런 식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되고요. 세월호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유포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런 잘못된 정보에 많이 익숙하신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 좀 바로잡아 주시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정치 혐오가 대구 지역에 굉장히 만연하게 깔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 같은 것들은 혹시?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정치 혐오를 말씀하시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 개나 쟤나 다 똑같다. 뭐 선거 되기 전하고 후는 다 다르더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선거 전과 선거 후가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거, 오히려 그런 차별점들을 좀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보여드리면 충분히 정치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좋은 선택, 잘 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대구의 아프지마의 활동에 대한 어떤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대구는 과거에 이제 많은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런 만큼 책임이라 그럴까요? 역할이랄까, 이게 크다. 그래서 좀 좋은 방향으로만 방향이 잡히기만 한다면은 더 큰 역할과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좀 더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에 무게를 두시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지역은 앞선 시민 인터뷰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월호 유가족의 비우호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지역이다. 그런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넘도록 매주 꾸준히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민들이 뼈가 빠지게 낸 세금, 바친 세금으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처를 만들고 공무원들을 훈련시켜서 국민들을 재난 시에, 사고 시에
건져야 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입니다. 그들은 쪽집게처럼 476명이 타고 있는 배에서 선원들만 빼내왔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배에 가지 않았다. 승객들은 아이들은 배 안에 갇혀 있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다. 보다 잔혹한 일은 그 뒤에 일어났다. 배가 침몰한 상황에서 1분 1초가 아쉬운 그 상황에서도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에 집결한 수백 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애원하고 오열해도 해경은 구조를 하지 않았다. 아니, 하는 척만 했다. 구조를 전담한 것은 한 민간업체였다. 배 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이런 일은 민간업체가 더 전문적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그렇게 골든타임이 지나갔다. 그리고 더는 누구도 구조될 가능성이 사라진 어느 날 논란이 불어지자 그 민간업체 이사가 TV에 나와서 말했다. 우리는 사실 구조업체가 아니고 우리는 인양을 하러 온 업체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럼 구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이사가 말했다. 구조는 국가의 임무죠. 프랑스 사람들은 펜박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지하철 참사가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깨어있는 아버지에 의해서 10년 만에 펜박이라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는 나라는 국민들의 구조와 국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묻는 국민을 욕하고 유가족을 빨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가시는 길에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기억해보세요. 네. 어르신은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세월호 나는 생각해볼 때는 네. 뭐 좋은 반응이 안 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렇고, 네네. 사람은 뭐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뭐 자식들 중요한 줄 모르나. 네네. 그래 자기들도 네. 가족들도 말이야 그 일반의 그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내는 책임이. 네네. 그러나 그걸 전부 다 말이지 그 정부에다가 말이지 그걸 하고 그러면 그것도 좀 그런 게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이제 가족들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부에서도 그래도 하실 만큼 해줬으면은 네. 자기들도 이제 가족들도 좀 생각해 봐야지. 이거 말이지 내가 볼 때는 네. 나는 이거 뭐 개인입니다만은 네네네.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이게 좀 언제예요 이거 몇 년이라고 14년. 네. 몇 년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정부에서도 할 만큼 했으면은 자기들도 가족들도 좀 말이지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이놈을 가지고 말이야. 안 그래도 지금 정부가 시국이 시끄러운데 이런 것까지 자꾸 이래서 하니까 뭐 국민들 대다수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이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그걸로 하면 돼. 대구 지역 어르신들은 좀 많이 이렇게 그 전국적으로 봐서 그래. 대구 지역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네네. 나도 서울에서 나도 한 20년 살다가 내려와가지고 고향이라고 내려와서 사는데 네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말이지 정부가 말이지 잘못해가지고 그렇다 하는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 호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네, 어떻게 명확하게 좀 맺고 끊는 게 정확해야 된다. 그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말이야 이 유가족들이 계속 이놈을 가지고 질질 걸고 말이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것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또 호남 지역하고 둘 다 이렇게 서로 지역주의가 좀 심하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 지금도 자꾸 앞으로 갈수록 자꾸 더 좋아질 거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어르신께서는 호남이나 이런 데 방광 같은 거 없어요. 왜냐면 초창기에는 말이야 그 5.18인가 그 사건 나오고부터는 말이야 네. 경상도가 호남 지역으로 가면은 홀대를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도 뭐 감정이 생기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지. 그것도 또 이 영남권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다가 이해를 해주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갈수록 더 좋아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가슴 아프죠. 그러면 아직 밝혀진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네. 진실은
지금 밝혀진 게 없고 이번 정부에서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지지하는 정당 있으세요? 녹색당이요. 녹색당. 네. 지난 대선 때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셨나요? 이번 5월 네, 장미 대선 때 네. 심상정. 신상정. 네. 그렇구나. 네. 왜 신상정 후보를 지지하셨어요? 우리 자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홍준표가 다시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대구에서.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부끄럽습니다. 대구에 산다는 게. 대구 지역의 네. 지역주의가 타파될까요? 글쎄 다음 세대쯤에는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번 네. 세대에서는 아직 네네네. 어르신이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은 중도, 진보, 보수 이 중 어떤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주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든가 뭐 그런 정도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조차 대구에서는 좌파가 되더라고요. 네. 지지하고 있는 정당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고요. 일단 좀 합리적인 것 같고 그래도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래도 부정부패하는 거리가 먼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표창원이나 박주민 같은 이재정 같은 분들이 계신 당이라서 제가 좋아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대선 때는 어느 분을 지지하셨나요? 그야 당연히 문재인 후보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촛불 집회 하루 빼놓고 다 나갔거든요. 네. 그때는 박근혜가 탄핵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면서 그냥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는데 탄핵된 걸 보고 우리나라가 이제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구에서 이제 지지율이 44.8%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대구가 그 권력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김기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세뇌를 시켜왔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뭐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우리는 남이 아니다. 이런 의리 문화, 그 다음에 패거리 문화 그런 것 때문에 그 끈을 놓아버리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무슨 집착이나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저희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끝을 모르고 무너질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지역주의 타파 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이신가요? 그럼요.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한 명이라도 좀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정보 수집은 대체로 어느 경로를 통해서 많이 수집하시나요? 주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도 가져오고 아니면 저 세월호 같이 서명받는 팀 아니면 우리 바람개비 팀 그런 데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TV라든지 신문과 같은 그런 언론을 통해서는 많이 접하지 않나요? 네, 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를 통해서는 정보를 얻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신 네, 심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의 그런 언론의 책임을 망각한 그들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주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언론. 그래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서명을 이제 계속 받으시고 계신데요. 이 활동을 한 기간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저분들은 지금 3년 넘게 하고 있고요.
저는 그때 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베들이 그 유가족 단식 농성장에 가서 폭식투쟁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네. 그때 너무 환멸이 느껴져가지고 아 여기서 우리 아이를 못 키우겠다. 그래서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있다가 제가 거기서 무슨 병을 얻어가지고 왔거든요. 네. 한국에 돌아오면서 바로 아이랑 서울의 광화문에 가서 그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유가족을 통해서 저분들의 연락처를 얻었고 그래서 저는 늦게 합류했습니다. 그러면은 활동하신 지는 만 2년? 2년은 안 됐고요. 1년 좀 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에서 세월호란 어떤 건가요? 세월호는 대구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끔찍한 일, 네, 안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대구 사람들도 겪었을 수 있는, 그래서 단지 운이 좋아서 세월호를 안 탔을 뿐인 그런 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명을 받는 동안 이제 오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냉소적이라고 느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거보다 더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요. 네. 빨갱이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어르신 계셨을 때 제가 가서 동영상 촬영했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직도 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그만해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또 그냥 교통사고에 불과한 걸 가지고 왜 정부를 괴롭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면 심지어는 폭력을 하려고 벽돌 들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아이고, 굉장히 무서우셨겠어요. 그 반면에 이제 또 가끔씩 감동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음료수 사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정말 가물에 콩나듯 한 번 씻는 일이고, 네. 대부분은 어떤 때는 좀 안전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을 정도로 대구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모릅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그 세월호를 왜 이렇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로 의리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짠치도 않게 박근혜 일당에 대해서 가족 같은 의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 사람들이. 네.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고 또 따로 말씀하실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이런 하시는 활동이 네. 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고, 대구 사람들이 세월호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로 프레임을 씌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해체해야죠.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해체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 여기 사람들이 보수를 얘기하는 거는 진정한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국골통을 갖다가 자기 자신들이 미화시키려고 보수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말입니다. 대구에는 보수 없습니다.